안녕하세요, 율레입니다. 오늘은 성우 이익선생의 기념관과 묘소를 답사하기 위해 안산시 상록구 일동에 왔습니다. 먼저 사상가이며 실학자인 성우 이익선생에 관해 말씀드리면, 대사원을 지낸 이하진 선생의 6째 아들로 아버지의 유배지인 평안도 운산에서 태어났습니다. 이하진 선생이 53세 되는 해에 태어났으니 요즘 말로 하면 쉰둥이입니다. 속설에 의하면 늦둥이가 영재가 될 확률이 높다는 말이 있는데, 그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선생은 실학의 거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위대한 사상가로 성장하기까지는 선생의 삶이 결코 녹록하지 않았습니다. 생후 1년 만에 아버지가 유배지에서 돌아가시자 선대로부터 살았던 이곳 안산 일동으로 돌아와 홀어머니 슬하에서 자랐습니다. 어려서부터 병약했던 선생은 10살이 넘어서야 셋째 형한테 글을 배웠다고 합니다. 선생이 25세 되는 해 과거에 합격했으나 답안지에 적은 이름이 잘못 띄었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되고, 26세 되는 해에는 글을 가르쳐 주었던 셋째 형 이잠 선생이 장희빈의 복권을 청하는 상수로 올렸다가 역적으로 몰려 장사를 당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겪은 선생은 이후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습니다. 이쯤 되면 대다수 사람은 세상을 한탄하고 원망했을 텐데, 선생은 제야의 선비로서 학문 연구와 후학을 양성하였습니다. 익히 알고 있는 정약용 선생을 비롯하여 최재공 선생, 그리고 택리지의 저자인 이중환 선생 등 많은 인물이 선생의 문화에서 배출되었습니다. 보시는 이미지가 선생의 묘소입니다. 본래 이곳에는 이익선생을 비롯하여 선생의 셋째 형 이잠, 선생의 위아들 이맹유, 손자 이구환, 그리고 선생의 숙부까지 5분의 묘소가 있었다고 합니다. 1970년대 반월공단이 조성되는 단계에서 분묘 2장 공고가 되었으나, 선생의 묘소만은 원위치에 보존을 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경기도 기념물로 지정되어 보존되고 있습니다. 선생의 묘소는 아쉬움이 있는 자리로 풍수적으로 논하는 것이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변 환경이 많이 변해 풍수적 관점에서 이야기하는 것 또한 한계가 있어 선생의 묘역을 배경으로 안산의 역할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시에 왔으니 풍수에서 논하는 안산의 역할에 관해 이야기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혈의 내방에는 청룡, 백호, 현무, 주작이라는 사신사가 있습니다. 그 중에는 주작에 해당하는 안산에 대해 누구나 관심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당판에 서서 바라보는 향이기도 하지만 부귀를 관장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안산을 부귀 중에 부와 연결시켜 내가 먹을 밥상이라고 합니다. 안산을 밥상이라고 하는 것은 고소의 무안산 의식필간난이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풀이하자면 안산이 없으면 필이 가난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안산이 없으면 왜 가난한지 그것에 관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이만저만해서 안산은 이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안산이 없으면 가난하게 된다 라고 설명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은 없고 무조건 믿으라고 합니다. 경기론적으로 안산은 추산에서 내려온 생기를 응축하는 동시에 위당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는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일견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지만 충분한 답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고서의 안산은 저소, 즉 낮고 작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굳이 안산은 낮고 작아야 한다고 했을까요? 저만 안산의 크기에 관해 고민했던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로부터 풍수가들 사이에서 안산에 대해 설왕설래하였습니다. 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을 각색하여 말씀드리면, 어떤 사람이 물어보기를 혈장 앞에 있는 수려한 산을 안산으로 취하라고 했는데, 만약 평양룡과 같이 혈장 앞에 산이 없으면 진열이 없는 것이냐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산의 형태를 띤 안산은 꼭 있어야 한다는 사람과 한치만 높아도 안산이라는 사람 간에 논쟁을 하였다는 내용입니다. 이 대목에서 안산의 생김새뿐만 아니라 안산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데,
대부분 위당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막아준다는 이야기뿐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해서 지금부터는 그동안 궁금했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산의 크기는 낮고 작아야 한다는 기준은 혈장에서 보았을 때입니다. 이때 산의 형태를 띤 안산은 꼭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와 표양용에서 한치만 높아도 안산이라는 이야기 모두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안산의 역할은 산의 높고 낮음에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만약 안산의 역할이 오로지 장풍이 목적이라면 안산은 크고 높아야지 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낮고 작아서는 안 됩니다. 장풍이 되지 않는 곳에는 애당초 진열이 생성되지 않습니다. 해서 안산이 작고 낮은 곳에는 분명 안산 뒤로 바람을 갈무리하는 조산이 버티고 있습니다. 이제 안산의 역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산은 용진혈적의 완성과 수기를 보호합니다. 천리를 달려온 용은 멈추어야 진열을 생성하는데 내룡을 타고 내려온 생기는 전진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때 전진하려는 생기를 멈추게 하는 것이 수기처이며 진열과 수기처 그리고 안산은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이것은 진열의 공식과도 같으며 현무와 주작에서 발생하는 작용과 반작용으로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진열을 생성하고 남은 여기를 멈추게 하는 것이 수기입니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수기가 있어야 여기가 멈출 수 있고 여기가 멈추어야 진열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즉 진열을 생성하기 위해서 수기는 필요불가결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수기는 흩어지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이러한 수기를 갈무리하여 수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안산입니다. 즉 진열의 정면에서 수기를 보호하는 산이 안산입니다. 해서 안산의 역할은 좁게는 수기를 보호하고 넓게는 용진혈적의 완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피반만 되지 않는다면 안산의 크기와 높고 낮음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를 정리하겠습니다. 성우 이익선생의 박물관과 묘수를 답사하면서 실사구시에 관해 생각하였습니다. 중화사상에 매몰된 조선시대에 선생께서는 조선은 조선일 뿐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선생은 길이 없으면 길을 만들고 답이 없으면 스스로 부딪히며 찾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필수! 만사형통을